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크고 작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 외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현 정부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또 찬반 의견도 물론 없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와 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제안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각 당에서 내놓았던 추경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피디님, 질문 주십시오. 예, 현재 여야의 추경 계획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 합의 마련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정부안보다 15조 많은 51조 3,100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은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네, 건전한 국가라면 추경이 없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추경이라는 의미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온 국민에게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물론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에게 사용이 되어져야겠죠.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에 의해서 고용되었다가 해직된 수많은 분들이 그 수혜의 대상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 공직자의 부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무제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세울 때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꼭 공직자들이 자기의 이권이 개입되는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 예산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1997년 IMF 치하를 기억하시죠? 참으로 큰 위기였지만 온 국민이 금모으기로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IMF 치하를 벗어났습니다. 이 위기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돌반지까지 다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좀 덜 적극적이었던 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공정한 세제 이상으로 가진 분들이 더 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 문화가 견고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부 문화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부하기도 하지만 적게 가진 중에서도 자기들이 아껴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공직자들의
부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렵게 모아서 제가 안 쓰고 수혜의원금 냈는데 무슨 신문사에서 무슨 방송사에서 아무개 인사가 떼어먹었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내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부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탈세자에 한해서는 해외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 소득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 실질 소득이 가장 되게 하는 부분은 뭐냐? 첫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그렇지만 임대로 사는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싸지고 주택값이 싸지면 현저하게 생활비가 줄어들겠죠. 실질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학비의 절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공교육비의 절감도 있겠지만 사교육비의 절감도 있습니다. 대학을 무시험제로 하면은 사교육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을 설립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몹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은 걸 가르쳐주면서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대학원이라 해가지고 학비를 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식견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이상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들 간에 무언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두가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중요한데요. 의견 있으신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 선진국 요건 첫 번째, 저는 식량 자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부 식량 자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의 서열화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열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내 차가 더 좋아야 되고, 옆에 사람이 명품 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해야 되고, 아이들도 등수를 매기면 우리 아이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쪽집게 과외라도 해서 앞장서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화를 없애야 되겠고, 또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걸 실천해 보면 온 국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식량 자급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또 주거가 안정되어서 걱정이 없고, 서열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